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 방송하기 전에 늘 하듯이 본 영상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것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판단은 시청자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뉴스가 있는데 우선 녹음을 좀 작게 하니까 조금 안 들려요. 그래서 좀 크게 했더니 너무 목소리가 커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게 녹음이 된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볼륨을 높여도 잘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크게 녹음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볼륨을 낮춰서 들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개인이 저 도와주시는 제가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하는 유튜브지 내가 전문적인 유튜버도 아니고 보통 유튜버들이 하는 회사들이 관계해서 전문적으로 영상을 보낸다든지 이런 유튜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지스틱스 어떤 이런 운영상의 이러한 기술적인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방송은 저의 방송이 공급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정보 그 소식이 중요한 핵심이지, 좀 이렇게 미숙한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 그런 것을 이미 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저는 그냥 내가 가진 정보를 되도록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모티베이션이 있어서 하는 거지, 정보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어제 방송이죠. 지난번일 것도 없어요. 요새 매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풀땡스 보내주신 분 최혜숙님, 그 다음에 SP-PR7WG, 성함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시는데 그냥 이렇게 쓰셨어요.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영지님 주셨고, 그 다음에 강말애 씨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는데 강말애 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슈퍼땡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다음 방송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어요. 매드베드 얘기를 좀 할 거라고.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서 매드베드 얘기를 좀 하면, 그린란드 아래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거대하고 큰 아주 놀랄만한 이야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세계 자기장 에너지라는 강력한 에너지원과 연결돼 있고, 트통이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골든돔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단순한 골든돔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이고 방대한 프로젝트다. 우리가 매드베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냥 누워있는 침대 하나를 떠올리지만, 그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그것은 매우 빙산의 일각이고, 트통이 말하는 매드베드의 초기 단계 정도이다. 이 이걸 캡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이미 뒤에서는 시작이 되고 있고, 버클리나 하버드 대학 같은 곳들, 미국 안에 여러 대학들, 특히 채플힐은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학이 있죠.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 거기 듀크 대학도 있어요. 제가 거기 채플힐에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 채플힐과 그 대학들과 연결된 작전들, 여러 대학들 안에서 비밀로 진행되는 작전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밀리터리와 함께 실험을 하고 있었고, 이제 우리는 대학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군사 작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매드베드는 군이 컨트롤한다고. 그래서 이들은 이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그 안에 전 세계 여러 섬들에 있는 매드베드 작전, 여러 군 기지들, 특히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들도 포함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는 매드베드가 뭐 환상이냐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데 말도 하지 마라 꺼내지도 마라 이랬지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매드베드 얘기를 제가 2021년에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깜짝 놀랬죠. 이게 돈 뭔 소리냐 그러고. 근데 세월이 벌써 수년까지는 아니나 한 4년 5년 지나면서 그것이 실제 존재하고 우리 앞에 출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 알려졌죠. 그래서 저는 뭐 2021년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통이 또 그걸 공개하고 게시물과 영상을 올렸을 때 모두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방송에서 했고 앞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럼 뭐 저는 뭐 물론 정보가 나온 대로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 한 말씀은 매드베드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캡슐 형태 그거는 겨우 1단계에 불과하고 매드베드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트럼프 통이 만들고 있는 강력한 골든돔 이거는 지구의 주파수와 연결된 강력한 에너지이고 생명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구를 형성한 그 주파수 프리퀀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자기력과 플라즈마 에너지의 주파수와 연결돼 있고 그 에너지가 흐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 힌트만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사람이 좀 오래 살 수 있고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이유고 그가 다보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아주 놀라운 메시지들을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시진핑이 여러분 그 동영상 보셨어요? 시진핑과 푸틴이 같이 걸어가면서 자기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마이크에 이렇게 전달이 된 적이 있죠. 근데 그들이 둘이 시진핑과 푸틴이 걸어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앞에서는 오래 사는 거 그런 데 대해서 서로 말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주위에 바로 가까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옆에서 들을 수 있게 했고 그들이 뭐 아무 지식이 없이 선지식이 없이 그저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수다를 떨었다 그럴까?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 계산된 얘기죠. 요새 우리가 지금 현재의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가 있다던데 뭐 이제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그러면 그래서 오래 사는 것 또 죽음을 거스르는 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것이 이미 그 두 사람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대 뒤에서는 특통의 가족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방카 트럼프부터 딸이죠. 이방카 딸 이름이에요. 이방카 트럼프부터 트럼프 주니어 아들 큰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통이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나눈 대화까지 그들은 더 오래 사는 치료법을 발견했고 신체 장기를 재생하는 치료법도 발견했다라고 그들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드베드를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여러 단계를 말하는 거고 이 전 세계적 에너지 세계적인 골든돔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정적인 그런 첨단 기술들 또 여러 가지 슈퍼시티 사람들이 이동하는 새로운 방식, 강력한 자석이 달린 새로운 신발로 움직이는 방법, 그런 것까지 포함된 여러 첨단 기술, 그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의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트통이 미국을 지키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으며 이 여러 가지 내전이 지금 있을 그런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매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되고 이런 나오는 정보들도 아주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죠. 매드베드는 is real, 실제적인 거고 있다, 존재한다. 두 번째는 군이 작전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또 팔란티어를 통해서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메타를 통해서 미국군은 일부 CEO들을 군 조직의 일부로 흡수해서 이 유명한 사람들이, 팔란티어도 제가 과거 방송에서 얘기했죠.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팔란티어도 이미 군이 장악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큰 회사의 CEO들 그 메타의 저커버그도 포함해서 군 조직의 일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군이 많은 작전들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고 2025년 이후로 그것을 확실하게 장악했고 사람들이 좀 겁이 나게 하는 정보들도 의도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그 뒤에 얘기가 더 있는데 우선 중요한 매드베드 관련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매드베드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트모에서 어떤 재판이나 저 세상으로 간 사람들, 일부 유명 인물들, 예를 들면 연예인이라든가 정치인, 또 엘리트들이 여전히 뭐 영화에도 나오고 레드카펫에 뭐 이렇게 에서 뭐 이렇게 나타나고 인터뷰도 하고 공개 장소에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여러 가지 속임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법들은 최신 기술과 옛날식 첩보 기술을 섞어서 사용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거나 통제를 계속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대역을 쓰는 거예요. 바디 더블이라고 그래요. 그 영어로 닮은 사람. 그래서 이들은 연기학교 출신이거나 멀리 떨어진 친척일 수도 있고 그 역할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규모 성형 수술도 하고 목소리 조절 훈련도 하고 행동 학습을 행동 그 트레이닝을 받아요. 비슷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행동 학습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표정까지 흉내내도록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에 사담 후세인이 수십 명의 대역을 사용했다는 역사적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예로 들면 현대에는 이런 대역들이 레드카펫이나 인터뷰 같은 생방송 행사에 직접 투입이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이 지켜보기 때문에 귀에 이어폰을 꽂고 대사를 전달받고, 관리자가 실수를 막기 위해 빠른 퇴장을 항상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고 이제 들키기 전에 그냥 얼른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퇴장을 시키는 거죠. 더 불편한 내용도 있는데 어떤 대역들은 MK 울트라 방식으로 프로그램된 사람들이고, 이들은 트라우마를 통해서
맞춰져서 질문 없이 원래 인물을 그대로 연기하게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결과 카메라에 잡힌 이상한 행동이나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고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은 커서 이상한 장면이 드러나면 대중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방법은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인한 대중의 공포를 막고 시스템을 리셋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일예를 하나 들으면 2020년 시상식에서 탐 행스 아시죠? 유명한 배우죠. 포레스트 검프인가 뭐 그런 영화를 주인공이었죠. 탐 행스가 이자가 어마어마한 악행을 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이들 관련. 그래서 탐 행스 대역이 각본에서 벗어난 대역이 각본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때문에 급히 건강 문제가 있어 하면서 그런 죄송합니다. 건강 문제라는 얘기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다른 관련 문제는 윤리적인 공포인데 이런 대역들은 소모품처럼 취급이 되고 만약 정체가 드러날 위험이 생기면 저세상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이제 CGI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의 약자고 CGI와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서 속임수를 아주 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수준까지 지금 이게 그런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와 클론은 복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론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년 전에 방송했죠. 힐러리 같은 경우는 이미 저 세상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있는 힐러리는 이제 그 대통령 취임식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힐러리는 옛날 힐러리보다 훨씬 키가 작았죠. 그래서 빌 클린턴 옆에 있을 때에 옛날에 그 둘의 그 키 차이가 아니고 훨씬 키가 작은 여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말이 많았죠. 그래서 그들이 다 대역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세상으로 갔다는 소식은 드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힐러리 하는 거는 그 리얼 펄슨이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세요. 그럼 제가 뭐 힐러리 한다, 아니 그 옛날에 갔다며. 근데 그거는 이미 그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저 세상으로 갔으니 이 인류의 대부분은 그자가 아직 우리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대역인지 뭔지 알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알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개빈 뉴섬 얘기를 어젠가 했더니 또 누가 댓글에서 개빈 뉴섬 뭐 이미 저 세상 사람이라면요. 누가 그렇게 썼어요.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이 일례를 하나 드릴게요. 신조 아베가 사람들이 많은 어떤 공공장소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그냥 죽음으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그 외에 어떻게 그냥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저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 지 스스로 저 세상으로 간 게 아니고 저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가 아직도 현실에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다 발표되는 게 이제 우리 비상방송 그때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까지는 다 조금 아까 말한 뭐 대역이니 여러 CGI니 클론이니 이런 자들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개빈 뉴섬 얘기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얘기는 제가 몇 년 전에 뭐라 했냐면 그 사람이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됐고
뭡니까? 그 사람과 똑같이 생긴 인물이 좀 모집한다 하면서 신문에 그런 거를 모집 광고까지 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케빈 뉴섬은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지금 현재 어베러블한지 아니까 대역을 세울 때에 그게 저쪽 애들이 딥스가 세운 대역도 있고 흰모자가 세운 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바이든은 흰모자가 세운 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행정명령 13848을 계속 갱신하고 그게 뭐 그런데 저쪽 애들이 세운 그 대역도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는 저게 흰모자 소속인지 저게 소속이어서 진짜 뭐 계속 아주 연극을 계속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검은 모자 소속인지 그거가 애매한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진실은 비상방송 하면서 이제 나타나겠죠.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CGI를 쓴다니 딥페이크를 쓴다니 뭐 이런 내용이 지금 제가 한 여러 페이지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 우선 이제 중요한 그 핵심만 제가 그 오프닝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은에 대해서 경제 뉴스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또 묻는 사람이 많아서 다행히 제가 그거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뭐 기트모나 일어난 일들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 이거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지금 엄청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그 정도 말씀드리고 요 나머지는 제가 멤버 전용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멤버 전용 방송이 7번까지 간 것 같은데 8번인가 그거를 제가 동시에 제가 이 다음 방송 144편인가요? 그거랑 거의 동시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멤버 방송 올라왔나 이렇게 지켜보시고 잘 찾아서 오늘 내일 아마 같은 시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서 빨리 올리라고 보내줄 거니까 그거를 멤버 방송에서 이 다음 내용은 좀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실버 마켓 은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뭐 질문을 했어도 내가 모르면 그 답을 못 드리는데 다행히 요거에 관련 게 시적절하게 그 정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 실버 마켓에 대한 얘기는 이건 이제 경제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 뭐 들으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최근 바질 3의 그 NSFR이 뭐냐면 영어로 Net Stable Funding Ratio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순안정자금 조달 비율이에요. 그래서 NSFR 규정이 실제로 집행되면서 은행들이 수십 년 동안 해오던 분할 지급 준비금 장난질 하던 게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좀 모르고 어려운 내용 나와도 그냥 핵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뭐 NSFR 뭐 이런 거 내가 굳이 다 번역해 드렸지만 아이고 난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자면 이전에는 은이나 금 같은 귀금속을 다루는 금속 은행들이 엄청난 양의 종이 계약, 종이죠. 페이퍼 컨트랙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종이 계약은 선물, 퓨처스, 선물이나 미배정 포지션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종이 계약을 마치 실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실제 금속도 보유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들이 최대 32대 1 같은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은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은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라 그러면 그거의 32배, 2배를 만큼 은이 있다고 그렇게 레버리지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퍼예요, 페이퍼. 그래서 2026년 2월 초부터 이번 달부터예요. NSFR이 그동안 적용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면 적용되면서 그 미배정 금은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85%에 해당하는 안정자금을 현금성 1등급 자본인데 티어 1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도 모르셔도 돼. 하여튼 85%에 해당하는 안정자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됩니다. 이런 변화로 이전에는 수익이 나던 공매도, 숄트라 그랬죠. 숄트 포지션, 공매도 하는 거. 그것이 이제는 재무제표를 망가뜨리는 악몽이 된 거죠. 은행들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고 공격적으로 숏을 청산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인 자본 유출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발원지는 코맥스는 뭐냐면 커머디티 익스체인지 커머디티 거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맥스 자료를 인용하며 종이 페이퍼 실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은 청구권이 20억 온스 이상 존재하는 반면 등록된 실물 은 재고는 고작 6,400만 온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6,400만 온스밖에 없으면서 은 청구권이 페이퍼 실버 청구권이 20억 온스라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킬로당 뭐 이렇게 하시나 모르는데 미국에는 온스, 1온스, 2온스, 온스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6온스가 1파운드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앞으로는 절대 지속될 수 없는 불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 변화는 알고리즘 가격 억제 시대를 사실상 끝내버리고 진짜 실물 기준 가격의 시대를 연다는 거예요. 이게 이랬어야 되죠, 여러분. 진짜. 그래서 이제 은행들은 하나같이 선택이 없는 아주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고, 첫 번째 선택을 한다. 뭘 해야 되냐 하면 막대한 숏 포지션을 다시 사들이거나, 이 경우는 실물은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극단적인 숄트 스퀴즈가 발생하겠죠. 두 번째 할 선택은 뭐냐면 그 은행들이 종이계약을 실제 배정된 보관 금속으로 전환하는 건데, 하지만 이제 이거는 대규모의 실물 은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전 세계 연간 은 광산 생산량이 고작 8억 5천만 온스에 불과해요. 아무리 열심히 은이 매장되어 있는 거를 열심히 파서 은을 이렇게 생산을 한다 해도 1년에 8억 온스밖에 못 생산해요. 현재 시장에 묶여있는 수조 달러 규모의 계약 가치를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양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은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이 소식을 그냥 잘 번역해서 충실하게 전달해 드리는데, 이렇게 자세한 소식을 은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실제에 있는 일을 말씀드리고, 뭐 사든지 말든지 뭐 어쩌든지 하시는 거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이런 거를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는 분은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과거 4년 전인가요? 그 방송에서 얘기했죠. 앞으로 은이 그 금과 은이 좋은 투자일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때에 어떤 분이 댓글에 내가 그때 라라 방송을 듣고 그거를 사서 자기가 은퇴를 빨리 하게 됐다. 감사드린다. 뭐 이런 댓글을 쓴 분도 있는데 뭐 그냥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파이낸셜 어드바이스는 아닙니다. 판단은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또 방송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 돼도 뭐 별 달리 이렇게 말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래 정작 저도 별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제가. 그래서 계속 하자면 현재 시장에 묶여있는 수조 달러 규모의 계약 가치를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지금 생산량도 8억 온수밖에 안 되고 은행들이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게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미 손실 상태에 빠진 포지션을 위해서 주주들이 희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그래서 결국 남은 선택의 여지는 하나인데, 종이 페이퍼 실버와 금고 속의 현실을 강제로 맞춰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동방 국가들은 지난 6년 동안 조용히 대규모 실물 금속을 축적해왔고, 반대로 서방 은행들은 보유고를 계속 없애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서 금과 은이 이렇게 여러분 혹시 동영상에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금 실버 바나 이제 골드 바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기다랗게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게 가짜예요. 겉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실버 같은 경우에 100g짜리다 그러면 한 10g 정도의 은을 그 텅스텐 같은 데다가 속에다는 텅스텐 같은 거고 바깥은 은을 이렇게 10g 정도 10분의 1 정도 뭐 이렇게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들이 많아서 지금 중국이 그 모든 신뢰를 잃고 중국에서 오는 금이나 은은 여기서 그 금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자면 은이라는 거는 태양광에도 쓰이고 전기차, Electric Vehicle, EV죠. 그 다음에 5G의 인프라에도 쓰이고 방위산업에서도 산업용 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폭발적이냐? 지금 제가 말한 태양광, 전기차 이런 것들이 5G 이런 게 계속 더 성장하고 팽창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은 수요가 디맨드가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실물 은은 점점 더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자원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가격 억제 모델이 지금 사라지면서 지금 은행들은 큰일 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렇게 어떻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32배인가? 32대 1로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뒀다는 것 자체가 그게 완전히
범죄적인 거지.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왜 은행들은 아주 이렇게 큰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냐. 역사적 사실을 좀 말씀드리면 그 1933년에 제가 이것도 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규제키티브 오더 행정명령 6102 6102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 민간들이 보유한 금을 온스당 20달러 67전에 강제로 회수를 했습니다. 강제로 했어요. 강제로 사갔어요. 그리고 어느 시한이 지나서 그거를 정부가 사들이게 협조하지 않고 가진 금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자비했던 때가 있습니다. 1933년. 그래서 미국에서 그 회수한 금을 전부 배에 실어가지고 저기 바티칸으로 이렇게 갔다. 그러한 얘기를 제가 과거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20달러 67전에 사들이고 바로 그 뒤에 미국 정부는 금 가격을 1온스당 35달러로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5달러 정도를 더 붙여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평가를 통해서 은밀한 디폴트가 뭐냐면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 그래서 은밀한 디폴트를 했는데 그거를 살짝 가린 사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완전히 이거 뭐 미국 정부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른바 1971년 이른바 닉슨 샤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이 금본위 제도를 1971년에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만약에 100만 불의 돈이 시중으로 돌아다니면 그거에 100만 불 어치의 금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돈을 하도 찍어내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금본위 자체를 1971년에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외국 정부들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서 미국이 줄어드는 금 보유량에 비해서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이로써 브레튼 우즈 시스템의 그 태원 구조는 완전히 끝이 나버리죠. 아까 말씀드린 NSFR 규정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현대판 전환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규제 당국은 과거처럼 숏 포지션을 보호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꿨고 잘한 거죠. 예를 들어서 1980년 현트 형제 사태나 2011년 은가격이 49달러까지 올랐던 시기에는 상승이 제한되었지만 지금은 그런 보호장치가 없어서 저렇게 마구잡이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118불인가 뭐 정확하게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또 폭락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요새 또 82불인가 뭐 다시 올라가는데 슬금슬금 스멀스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점점 실물로 뒷받침된 현실적으로 지금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죠. 특히 브릭스 국가들이 원자재를 새로운 담보의 기초제로 담보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물 원자재를 그 담보 없이 그렇게 돈을 빌리고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금속이 법정 화폐 피앗마니 종이돈 찍어낸 종이돈 그거 대신에 무역 결제 조건을 결정하기 시작할 때에 페트로달러는 완전히 작살이 납니다. 작살난다. 페트로달러의 체제는 약화된다. 서방의 가격 억제 정책은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이 은이나 금을 아주 그냥 일부러 서프레스 했어요. 가격 억제를.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금과 은의 값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왔죠. 쟤네들이 한 거예요. 딥스가. 그 결과 값이 쌀 때에 차이나나 뭐 이런 러시아나 이런 그 나라들이 값이 쌀 때 실물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전략적 비축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의 전환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전체를 뒤 흔들어 놓는 어떤 불가항력 사건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은이 지금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제가 그래서 내일 방송에서 이 은 얘기를 실버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했는데 여러분도 뭐 짧게 들으시니까 또 이것도 뭐 해보니까 나쁘지 않죠. 그래서 뭐 출퇴근 시간에 그냥 30-40분짜리 하나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시는 것도 괜찮고, 뭐 각자 뭐 은퇴하신 분들은 집에서 들으시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그 은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 매드베드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뭐 대역들 그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역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 더 좀 심각한 내용들을 있는데, 그거는 멤버 방송 8번에서 제가 바로 올리라고 할 테니까 그거는 거기서 들으시기 바라고, 멤버 방송은 그냥 멤버 하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멤버 방송을 듣기 위해서 멤버가 된다라기보다는 라나 방송 나에게 정말 그 신박한 그 대박 소식을 많이 그 들려주는 방송이니 나 이 방송 좀 후원 좀 해야겠다 하는 그런 보다 펀더멘탈한 그런 좋은 생각으로 멤버를 해주시면 좋고, 이미 기본으로 하셨던 분이 들어보니 이 방송 좀 후원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업그레이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제 사비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분 페이도 하고 있고 하니까 제가 이쯤에서 제 사비를 들여서 이 방송을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10,000명이 채 안 들으시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많이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구독, 좋아요 그게 되게 방송에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독 안 하시고 방송 들으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하세요.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시려면 구독을 다 지금 꾹꾹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즘 댓글 많이 써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터랙션 하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제가 지금 뭐 좋아하는 여행도 못 다니고 지금 이렇게 이 방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고, 우리 예수님 아직 안 믿으신 분들 라나 방송 듣고 예수 믿고 나왔다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으면 다 천국 아니면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시려면 예수님 믿고 여러분 구원받아서 다 죽은 뒤의 삶은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뭐 교회 다녀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되죠.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고, 교회는 미처 못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교회를 다니지 말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닌데, 교회들이 너무 많이 요새 참 오염이 됐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중요한 베이직한 얘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 다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다고 고생들 하셨고, 바로 내일 방송에서 은 얘기 또 엄청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가진 이 소식을 미처 다 못 드려요. 그 정도로 제가 폭발적인 이 정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루에 두세 번씩 방송을 할 수도 없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냥 선별해서, 이건 정말 더 중요하다 하는 거를 보내드리고, 덜 중요한 건 지금 미처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매우 재밌는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라나였습니다.